이번도 성추행, 더 나아가 성폭행 미수 사건인데요. 혼자 밤늦게 혹은 이른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추행범, 성폭행범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범행 영상 CCTV 확보했습니다. 자, 이른 새벽이에요. 여성이 혼자 강남 논현동이에요. 논현동에서 귀가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생면부지 남성이 팔을 잡아요. 보이시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성이. 깜짝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고서 남성이 뭔가 말을 건넜는데 여성은 뒷걸음질 주춤주춤 팔을 놓고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도 남성은 팔을 놓지 않고 두 손으로 잡아끕니다. 남성의 완력으로 가려고 하는 여성의 방향을 돌린 뒤 정반대 방향으로 여성을 끌고 갑니다. 여성이 지금 말로써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 뭔가 뿌리치려고 수차 여성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남성은 아예 뒤에서 잡아버리는 모습까지 지금 두 손으로 팔을 꽉 쥐었어요. 여성이 지금 저는 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수차례 몸을 돌려서 남성이 어떤 그런 완력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남성이 뒤에서 강하게 잡고 CCTV의 사각지대 한 건물 안으로 의식히 들어가 버리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논현동의 한 골목, 휴대전화 보며 걷는 여성에게 20대 남성 이모 씨가 방금 보셨듯이 팔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CCTV 다음 장면은 건물 앞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고 강제 입맞춤을 하고 계단으로 끌고 가서 성관계까지 시도하는,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성이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도 이릅니다.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처에 증거 소멸을 우려한 피해자 측이 이번에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찾아서 이 남성의 머리카락 등 증거 확보해서 경찰에게 전달을 했고 지난 25일 남양주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이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뻔뻔하죠. 경찰은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당연히 이건 구속해야 된다라고 영장을 발부하고 이 남성을 구속한 상황. 이순 교수님, 지금 실제로 어떻게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향해서 성폭행과 성폭행으로 가기 위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지가 지금 고스란히 담겨서 정말 끔찍하네요. 네, 뭐 지금 이 사건도 역시 지금 계속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일종의 여성을 뒤를 미행을 하고 뒤쫓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팔을 완력으로 끌고서는 결국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강간 행위를 하려는 그런 이제 일종의 예비적인 행위를 고스란히 그대로 CCTV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을 뒤를 쫓거나 지금 그 끝에 추행을 하거나 이런 범죄들을 그냥 술 마셔서 우발적으로 했다. 이런 이제 변명을 들이대면 그야말로 너무나 경미하게 처분을 하는 과거에는 기소유예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요즘은 이제 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 같은 이제 선고들이 나오는데 지금 과연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판례로 지금 이렇게 뒤쫓는 행위, 여성을 완력으로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강간하려는 이런 예비적 행위,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처벌 수위로 이게 위화감이 있겠는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먹잇감을 찾는 행위 자체를 일단은 불법이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랬다가 정말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구애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전히 스토킹이 구애 행위다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 남혐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주의들이 이렇게 남녀간에 최근에 많이 급증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규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결국 CCTV 가서 쫓아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적대감 같은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별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이게 생기지 않도록 뭔가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이번에 경찰의 대응, 처음에 CCTV 확보도 안 했다. 피해자가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가서
저 남성의 머리카락 증거까지 확보해서 경찰에 전달했다. 근데 여성의 피해 상황 당시를 보면 뭐 옷의 일부가 벗겨지는 등 간간에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너무 좀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사실 전체를 다 봐야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피해자 측에서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찰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판단해서 다른 쪽의 수사를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정말 경찰이 실수를 해서 그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피해자 측에서 전달했지만 이미 경찰이 확보해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뭔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수사의 마무리 그리고 또 검찰 단계와 법원을 거쳐서 나중에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까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 자체의 임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그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